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온희주입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딱 나른한 오후 1시죠. 우리 시장에도 그동안 누적됐던 피로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지수가 연속적으로 반등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 보시면요. 처음에는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소형주 위주, 제약바이오주들이 그 지수의 상승세를 끌고 갔다면 어제, 그제 코스피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죠. 그 이면에는 대외 변수가 우려했던 부분이 누그러지면서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봤을 때 이 지수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핑퐁 하는 흐름 오늘도 좀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종목의 흐름에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목 고민 저희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786-1022, 1023번, 문자 013-3366-8288번 지금부터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나눔 미디어 그룹 김태혁 전문가, 월스트리트 코리아 이슬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올라줍니다. 2000선은 어떻게든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코스닥 지수가 다소 아쉽습니다. 장중에 하락 전환이 됐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개인만 사는 그런 장세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먼저 김태혁 전문가님. 자,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제 협상 소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부분인데 사실상 이런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해소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단기 박스권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이번 주에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더 조정을 줬다가 다시 한번 더 상승하는 분위기를 이끌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세워드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980 부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16포인트 내지 15포인트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고점, 목표치는 이미 도달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가서 바로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특히나 이런 종목들이 테마별로 순환매를 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바로 내려오는 흐름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라붙는 이런 매매 방법에는 좀 삼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 종목별로 대응 전략이 각기 다를 것이다. 이런 분석 주셨는데 이슬희 전문가님 어떤 평가 가지고 계세요? 네, 일단 현재 미국과 중국이 10월 초에 고위급 무역 협상을 열기로 했다는 소식에 현재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강하게 랠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증시 또한 상승 출발은 하였으나 현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이제 등락하는 모습으로 강하게 상승 출발을 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이달 초에도 관세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미중 양국 협상 대표단들이 10월 초에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여주는 모습이겠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나온 무역 협상 재개 소식은 이날 주식 시장 향방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미중 협상 소식은 미증시의 랠리를 지금 불을 붙인 상태이면서도 경제 지표는 여기에 또 상승 탄력을 더했다고 보여지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계속해서 오름 추세였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이제 지수 조정 구간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지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다시피 국내 증시는 항상 대외적인 이슈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적주라든지 단기 테마주, 국내 증시 하락에 따른 수혜주 이 세 가지 부분을 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셔서 최대한 잃지 않는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일단 우리 시장에는 어제 선 반영이 됐고 오늘은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증시의 분위기입니다. 과연 종목별로 주말을 앞두고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그 고민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시의 스토킹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그리고 문자를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특징주 함께 점검해 보실까요? 톡 쏘는 종목, 오늘도 새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솔루션 들여다보실까요? 빅데이터 시대의 길목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용 들여다보시죠. 이 기업은 데이터 통합 솔루션 기업인데요. 2011년에 오픈베이스에서 분할 설립된 이후에 2017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최근 정부가 AI 육성 전략을 발표함에 따라서 그 관련 수혜가 어떤 기업이 될 것인가 빠르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거론되고 있는 기업이 데이터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 어디까지 있는지 잠시 뒤에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제로투세븐입니다. 궁중비책이라는 코스메틱 브랜드 알고 계시죠? 그에 따라 실적의 성장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기록이 됐는데요. 사실 아쉬웠던 부분은 패션 사업부의 성장 정체였습니다. 그런데 4분기는 코스메틱과 함께 패션도 동반해서 성수기라는 점에 기대감이 실리고 있죠. 7월, 8월 주가가 약 35% 고점에서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 회복세를 연출하고 있고 오늘 강한 탄력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관점인 건지 잠시 뒤에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세 번째 기업은 일진홀딩스입니다. 자회사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네요. 내용 체크해 보시죠. 일진다이아, 일진전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순수 지주회사인데요. 사실 그동안 일진전기 그리고 알피니엄 메디칼 시스템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주가나 실적을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자회사인 알피니엄 메디칼 시스템의 흑자 전환 기대감과 함께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오늘 반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장중에는 15%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상승폭은 반납했지만 여전히 5%, 7%가량의 플러스권은 유지가 되고 있는 일진홀딩스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들여다보셨는데요. 하나하나 투자 의견 확인을 해보실까요? 먼저 데이터 솔루션 김태혁 전문가님. 자, 일단 데이터 솔루션은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하락하게 되면서 많이 땅굴을 팠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 때문에 단기성으로 이슈를 터뜨리면서 올라간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꾸준히 나오지 않은 이상은 현재 구간에서 크게 상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게 되고 지금 현재 바이오 종목이든 어떤 섹터든 간에 계속해서 순환매를 들면서 급등 연출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급등이 한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고가가 4,155원에서 마감이 되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4,180원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저항이 센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보다는 다시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으니까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신규 접근은 유의해야 된다라는 관점인데요. 데이터 솔루션 스탑 사인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로투세븐 볼 텐데요. 이 종목은 그 의견 나올 수 있을까요? 이슬이 전문가님? 네, 일단 단기 보유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로투세븐은 중국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업 내용을 보자면은 패션이라든지 화장품 등등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펀더멘털이 아주 우수한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관련 기업이니만큼 중국과도 이제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지금 중국 관군제가 11월 11일로 약 2달가량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국내 화장품 수출 사업이 중국에서 적자를 기록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시면 이번 연도 들어서 오히려 실적이 나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 4분기까지 봤을 때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은 화장품 관련주 업황 개선 기대감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6월부터 떨어졌던 주가 하락 추세였는데요. 이제서야 주종 구간을 끝내고 금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국의 관군제는 이제 싱글들을 위한 날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최고의 쇼핑 시즌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이 되면은 화장품 관련 주식들은 항상 오름 추세였었고요. 주식은 이제 테마와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올라간 이후에 매수를 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상 11월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때는 고점일 거라고 보여지면서
현재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이 점차 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오늘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 양봉을 그리면서 윗꼬리는 달았지만 상승 추세로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도 비중 10%만 접근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약간은 무리수라고 보여지는 게 작년부터 이미 100% 이상 급등을 했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모멘텀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광군제에 대한 어떠한 테마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을 때는 12,500원에서 13,000원 사이까지 이 구간까지 이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호흡 내에서는 오케이 사인 나왔습니다. 제로 투 세븐까지 투자 전략 모색을 해봤고요. 이젠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들여다볼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